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온라인이라는 말을 주로 썼죠. 현실 세계를 오프라인, 가상 세계를 온라인. 근데 이 개념이 지금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메타, 접두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 뭐 메타인지 이런 것도 살펴봤고, 뭐 메타 컨셉. 근데 메타는 가상, 초월 이런 의미를 가진 접두어인데 거기에다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어에 민감한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메타버스 이러시면 안 되고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3차원 가상세계, 우리가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전체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를 이루고 있다. 근데 실제로 하나의 우주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볼 때 우리 우주가 우리 지구의 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해안가의 발목 정도 담그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우주가 광활하고 넓다는 건데, 그 서버 속의 세계도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버 속의 세계에 다양한 로그를 남기고 있는데, 그걸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메타버스에 거의 뭐 발목 정도 해안가에서 담그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닌가. 실제의 하나의 새로운 우주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그러니까 언택트가 되는 거죠. 언택트 세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과연 왜 중요할까?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시간 낭비만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중장년층에서는.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뭐 시가총액이 높은 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이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가파라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거기에 플러스 N,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서구가 기계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것으로 인류의 헤게모니, 앞서가는 이러한 위치를 점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에서 바로 그런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어떤 견고한 한 영역이 되는 거죠. 관계 맺고 어울리고 또 일하고 마케팅하고 비즈니스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움.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들이죠. 즐거움, 뭐 게임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메타버스를 총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현실,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 책에서는 개념 위주로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지식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이런 개념 자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이 가상현실과 다른 건 무엇이냐면, 증강은 이제 현실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죠. 뭡니까? 현실 세계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가면 그 현실 세계 속에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그 포켓몬이 보이는 거죠. 가상의 배경은 아닌 거죠. 또는 뭐 이미지 카드, 친구한테 카드를 받았는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캐닝을 하면 갑자기 거기서 그 이미지가 뿅 하고 3차원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강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했던 현빈과 박신혜가 나왔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뭡니까? 렌즈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어떤 공간에서 가상의 적들이 출현해서 막 실제 막 전투를 벌이고 이런 부분들. 잉그레스라는 게임이 있대요. 뭐 땅 따먹기 게임 마찬가지로 현실을 바탕으로 어떤 게임이 진행되는 이런 형식이고,
코카콜라가 싱가포르에 눈 내리는 싱가포르라는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는데, 핀란드의 어떤 지점과 싱가포르 지점을 연결해서 핀란드에서 어떤 사람이 눈을 퍼내면 싱가포르에서 실제 눈이 제설기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문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의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방탈출 게임이 굉장히 유행이래요. 야외 방탈출 게임. 동네에서 이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얼쩡얼쩡거리는 사람들 보면 이러한 증강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또는 스마트 팩토리, 물건을 만들고 직원을 교육시키고, 또는 원격 수리 같은 걸 할 때 이런 증강현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기계 속 부품에 대해서 가상의 어떤 부품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격 수리나 교육 등에서 굉장한 그런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인데, 라이프 로그 기록, 자기의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가 다 라이프 로깅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메타버스 속의 관계,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가족이라든가 친구 이런 경우에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속의 인간관계는 여행의 동반자로 설정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사람들이 왜 이런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를 이용하는가?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개수를 더 받아야 되고, 구독 개수를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가 발전하는데 어떤 기본 욕구로서 발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는 우리의 성장 도구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죠. 책을 읽으면서 또는 지식을 습득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남긴다거나, 그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도구가 된다. 그리고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오프라인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과 온라인 속의 모습, 페르소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캐릭터가. 요즘에 유행하는 부캐, 유재석, 유산슬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냥 이렇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이키 플러스 러닝이라는 이런 메타버스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책을 읽으면서 평생 달리기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이 나이키 플러스 러닝을 하면서 종국에는 마라톤까지 지금 뛰게 되는 경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신기했는데, 서로 어플 안에서 자기의 그 러닝 구간들 그리고 기록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올리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되는 거고. 달리기를 그냥 하려면 지겹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온라인 속의 관계가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그 감동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브 온라인이라는 우주 전쟁을 하는 이러한 메타버스인데, 말기 췌장암 환자, 고등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의 마지막 생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연을 올린 거죠. 생일날 아주 멋있는 우주 전쟁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아껴두었던 고급 아이템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마구 쓰면서 거대한 아주 멋있는 우주 전투를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서버가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운영진들이 매달려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고, 이후에는 또 모금을 해서 그 환자에게 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브 온라인 게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나 보면은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중고등학생인데 누구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의 20대 후반의 일식집 주방장 형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30대 누구 회사원을 만나러 간다고? 굉장히 황당한 거죠. 아니, 얘 가지고 무슨 학생이 무슨 저런 청장년들을 만나고 다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온라인 속의 세계 속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성별, 인종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어떤 진정 어린 교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느낌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인데, 말 그대로 이제 거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서 효율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어떤 메타버스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뭐 연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 뭡니까? 현실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 안에서 주문자와 음식점들 연결을 해주고 있고, 에어비앤비 여행자와 이제 숙소 주인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구글 어스라든가 네이버 맵, 구글에서 지도 서비스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 돈도 안 내는 거 왜 하지? 근데 지금 너무도 많은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이키 플러스 러닝 같은 경우에도 구글 지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거죠. 굉장한 비즈니스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러한 무슨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메타버스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블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대학교에 있어서의 뭐 미네르바 스쿨, 우리가 대학 가면 오프라인 속에 뭐 교정, 건물, 운동장, 거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네르바 스쿨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숙사만 있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메타버스 속에 구현이 되고 있죠. 뭐 수업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숙사 생활을 각각 뭐 한 학기 1년씩 샌프란시스코, 뭐 한국, 대만, 영국, 뭐 아르헨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교보다 입학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아주 인기 대학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줌,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도 바로 거울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 유니버스, 카카오가 지금 다양한 이런 거울 세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택시를 연결하고 버스를 연결하고 교통수단들을 다양하게 연결하고, 물론 카카오는 그거 말고도 은행이라든가 굉장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울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복사하듯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는 현실에 바탕하지 않은, 뭡니까? 이제까지 살펴봤던 증강현실, 현실에 바탕을 둬야 되는 거고, 라이프 로깅은 관계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과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거울세계 뭡니까? 현실에 바탕을 둬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상세계는 그게 아니라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놀거나 연결하거나 다양한 뭐 메타버스의 그런 서비스나 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가상세계에는 주로 연령대가 낮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게임 영역이 많죠. 뭐 워크래프트라든가 포트나이트, 리니지,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활동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로블록스라는 미국의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유튜브보다 2.5배를 더 로블록스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크래프트 그런 것과 비슷한데, 무언가를 만드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로블록스 안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뭐 그런 게임인지 어떤 작업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하나씩 어떠한 메타버스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빙그레한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빙그레가 요즘에 그러한 빙그레우스라든가 그러한 캐릭터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로블록스에 빙그레우스의 궁전을 만들어라. 그러면 미국 시장 진출에 아주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들. 하이라이프 알릭스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뭐 여러 장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무게감 같은 것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현존하는 다양한 그런 가상세계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뛰어난 뭐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촉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껴볼 수 있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로 뭐 안경이라든가 VR, 저는 가상세계 하면 항상 VR만을 떠올렸거든요. VR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촉감 도구를 통해서 느끼는, 그러니까 장갑과 안경 형태,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뉴럴 링크라고 해서 뇌 속에 머리카락 같은 칩을 삽입을 한대요. 그래서 뭐 가상세계를 느끼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과연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좀 의구심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천 수만 개의 인공위성,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3G, 4G, 5G까지 왔잖아요. 4G, 5G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가능해졌는가. 옛날에는 동영상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보잖아요. 그게 4G, 5G. 근데 지금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G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인공위성으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5G보다 최소 5배, 5배만 해도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속도보다. 근데 최고 50배까지. 야, 이거는 뭐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빠르고 정교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카톡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했죠? 아니, 무료로 문자 메시지 해주는 건 좋은데 뭐해서 돈 벌으려고? 뭐 그런 의구심.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뭐야?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죠. 얼마 못 가 문 닫겠구만.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글 스토리 살펴봤듯이 그래, 검색은 좋은데 뭐 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니까 처음 투자자, 첫 투자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뭘 해서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투자를 하겠다. 뭐 해서 이제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것들. 리니지 처음에는 PC방 돌아다니면서 막 홍보하고 직접 프로그램 깔아주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유니버스, 뭐 은행부터 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에 다 진입을 하고 있죠. 구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리니지, 그 회사의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는 훨씬 더 수배, 수십 배, 수백 배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서 기존의 어떤 협소한 온라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우주가 되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개념 우리가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